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전유는요. 바로 어제 있었던 엔비디아의 2026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발표 직후부터 시장이 아주 뜨거웠죠. 맞아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뭐 재무수치라던가 애널리스트들과의 세세한 질의응답 이런 건 과감히 건너뛰려고 합니다. 핵심만 보시겠다. 네, 오직 CEO 젠슨 황의 서두 연설, 그가 딱 준비해온 메시지에만 집중해서요. 그가 그리는 큰 그림이 대체 뭔지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사실 요즘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AI 버블 논란이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는 사실상 그 질문에 대한 젠슨 황의 공식적인 답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놓은 답변의 구조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맞아요. 그는 버블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도 않으면서 그 논란을 정면으로 돌파하더라고요. 네. 현재 상황을 단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세 가지 거대한 플랫폼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으로 재구성을 하더군요.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네요. 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아예 판을 새로 짜려는 시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가 제시한 세 가지 거대한 전환이 무엇인지 하나씩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환. 바로 CPU 중심의 범용 컴퓨팅 시대가 저물고 GPU를 활용한 가속 컴퓨팅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네. 젠슨 황은 무오의 법칙이 느려지면서 이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아주 그냥 못을 박더군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그냥 AI 칩 회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AI 반도체. 하지만 젠슨 황이 겨냥하는 시장은 훨씬 더 큽니다. 그는 연설에서 데이터 처리, 과학 및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같은 사실은 AI가 아닌 분야에 전 세계가 매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요. 기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AI라는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그 거대한 컴퓨팅 시장의 인프라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는 이 거대한 전환의 일부일 뿐이라는 그런 시각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가 이 첫 번째 전환을 기반적이고 필수적인, 즉 foundational and necessary한 전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반적이고 필수적이다. 네,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에 전기차가 등장한 거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특정 용도로만 쓰일 것 같았지만 결국 도로의 모든 차를 대체하는 기반 기술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네요. 젠슨 황은 CPU로 돌아가던 세상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결국 엔비디아의 쿠다 GPU 위에서 돌아가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건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가장 큰 파일을 통째로 가져오겠다는 선언에 가깝죠. 와, 단순히 AI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컴퓨팅이라는 산업의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다. 첫 번째 전환부터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새로운 기반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전환, 생성형 AI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왔죠. 생성형 AI. 하지만 여기서도 젠슨 황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생성형 AI가 챗봇이나 이미지 생성 같은 신기한 서비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게 다가 아니다. 네, 기존 빅테크 기업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검색 순위, 상품 추천, 광고 타겟팅 같은 지난 10년간 인터넷 경제를 지탱해온 고전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전부 생성형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죠. 그가 제시한 메타의 사례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맞아요. 메타가 광고 추천 시스템에 잼이라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 인스타그램에서 광고 전환율이 5% 이상, 페이스북 피드에서는 3%나 증가했다고요. 사실 3%, 5%라는 숫자가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수십조 원 규모의 비즈니스에서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이런 추천 시스템 최적화는 기존 비즈니스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것만으로 AI가 완전히 새로운 경제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든다기보다 기존의 돈 버는 기계를 더 잘 돌아가게 기름칠하는 것에 가깝다는 비판도 가능하겠군요. 그렇죠. 젠슨 왕이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전환은 사실상 기존의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거나 혹은 기존 시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가 명확해지는 거죠. 아, 이게 막연한 미래에 대한 베팅이 아니다. 적이고 필수적, transformational and necessary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변화라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환이 컴퓨팅 세계의 땅, 즉 인프라를 갈아엎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전환은 그 땅 위에서 이미 농사를 짓고 있던 거대 기업들이 더 좋은 품종으로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는 버블이라는 비판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완전히 새로운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산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젠슨 왕이 혁명적이라고 부른 세 번째 전환, 에이전트 AI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혁명, revolutionary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네, 젠슨 황은 에이전트 AI를 단순히 텍스트나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추론하고 계획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AI라고 정의합니다. 추론, 계획, 그리고 도구 사용. 여기서 핵심은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AI가 디지털 세계의 정보를 넘어서 실제 세상의 다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그러니까 API를 직접 활용해서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근데 젠슨 왕이 이걸 혁명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사실 추론하고 계획하는 AI라는 개념은 수십 년 전 AI 연구 초기부터 있었던 꿈 아닌가요? SF 영화에도 단골로 등장했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와서 이게 특별히 혁명적이라고 불릴 만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의 AI가 체스나 바둑처럼 딱 닫힌 규칙 안에서 최적의 수를 찾는 논리게임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에이전트 AI는 인터넷이라는 열린 세상에서 실제 앱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사용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일 부산 가는 가장 저렴한 교통편 예약하고 도착 시간에 맞춰서 해운대 근처 평점 좋은 식당 예약해줘라고 말하면요. 네. 과거의 AI는 그냥 정보 검색만 해줬겠죠. 하지만 에이전트 AI는 스스로 KTX 앱을 켜서 결제하고 지도 앱이랑 식당 예약 앱을 연동해서 실제로 예약을 완료해버리는 겁니다. 와, AI가 수동적인 정보 제공자에서 능동적인 행위자로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가 언급한 예시들을 보면 더 명확해지네요. 코드를 짜주는 커서, 의료 영상을 분석하는 에이독,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할비 같은 전문직 보조 도구부터 네. 우리에게 익숙한 테슬라의 FSD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선 두 전환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전환은 기존 인프라를 대체했고 두 번째는 기존 비즈니스를 업그레이드했죠. 네. 하지만 이 세 번째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서비스, 심지어 새로운 직업까지 창조하는 영역입니다. 창조요. 네, 젠슨 왕이 오픈 AI나 엔트로픽, xAI 같은 회사들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으로 지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기존의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새로운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는 개척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앞선 두 전환이 기존의 파일을 다시 나누거나 더 크게 만드는 문제였다면 이 세 번째 전환은 아예 새로운 종류의 파일을 구워내는 것에 가깝네요. 혁명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이제야 실감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죠. 기반을 바꾸는 기반적 전환, 기존 산업을 강화하는 변혁적 전환,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혁명적 전환. 이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는 건데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결국 하나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모든 것을 엔비디아의 단일 아키텍처, 싱귤러 아키텍처가 지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단일 아키텍처. 이게 젠슨 왕이 준비한 논리의 활용 정정이죠. 그는 과학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대학 연구자든 광고 수익을 최적화하는 빅테크 기업이든 세상에 없던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든 모두가 똑같은 엔비디아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와, 클라우드에서부터 기업 데이터 센터, 로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단 하나의 아키텍처로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AI 버블이라는 주장에 대한 젠슨 황의 가장 강력한 답변이군요. 그렇죠. AI 열풍을
하나의 유행이나 거품으로 보는 대신 서로 다른 속도와 성격을 가진 세 개의 거대하고 근본적인 컴퓨팅 전환이 맞물려 돌아가는 과정으로 재구성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의 톱니바퀴 중심에 엔비디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는 연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전환, 모든 AI 단계, 모든 AI 형태와 양상, 모든 산업에 걸쳐 선택받는다. 엄청난 자신감이네요. 이건 더 이상 자신들이 단순한 반도체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는 선언이에요. 기술 산업 전체의 미래를 떠받치는 핵심 플랫폼이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건설하고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셈입니다. 버블이 꺼질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어질 세상의 모든 건물이 우리 벽돌을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젠슨왕의 연설을 통해 엔비디아가 현재의 AI 열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들의 거대한 비전을 세 가지 전환이라는 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무어의 법칙 이후 기존 컴퓨팅을 대체하는 기반적 전환, 현재의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변혁적 전환,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혁명적 전환, 이 세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죠. 젠슨 왕은 이 세 가지 동력이 모두 향후 몇 년간 인프라 성장을 이끌 것이고 엔비디아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필수 불가결한 플랫폼이라는 거대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생각할 거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만약에요, 한 기업이 제시한 아키텍처가 한 개도 아니고 세 개의 거대한 전환 모두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의 미래 산업이 단 하나의 기술적 기반 위에 건설될 때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회와 더불어 어쩌면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집중의 리스크는 무엇일까요?